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라인 TV의 지효석입니다. 오늘은 좀 LPG에 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할까 하고 해서 일단 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그것도 할 겸 뭐 좀 LPG 전반적으로 좀 알려드릴 겸 오늘은 영상을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차는 채비밴 2002년식이고 익스프레스밴 2002년식이고 요거는 13년식이에요. 구형이고 신형인데 이 차와 이 차의 차이는 이 차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휘발유 인젝터가 이렇게 있고 각 매니폴더별로 이렇게 이제 인젝터가 바뀌는 MPI 방식이고 이 차 같은 경우는 이제 TDI라 그래서 이렇게 인젝터가 있어요. 이렇게 문어바식으로. 그래서 각 매니폴더에 이게 들어갑니다. 이 노즐이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에 이제 잭이 꽂혀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신호를 주면 이렇게 분사되는 약간 좀 뭐 그룹 분사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방식인데 이제 이 차량 같은 요번에 이제 작업을 한 차예요. 이제 그 옛날에 LPG 믹서 방식으로 했던 차량인데 출력이 저하되고 뭐 연비도 안 좋다고 하셔서 상당 끝에 이번에 이제 인젝션을 교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작업을 영상하는 거 못 찍었는데 뭐 이제 중간에 제가 여기다가 이미지를 띄울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내시경 매니폴더에 내시경을 박아서 내시경 작업을 해서 한 차량입니다. 그래서 작업은 끝났고 그 하면서 요 벨트랑 이거 텐션이랑 마일드 베어링도 같이 교체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작업은 잘 됐고요. 이렇게 출고하시면 이렇게 해서 타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이 차가 이제 믹서 방식으로 개조가 되어 있으니까 이제 이 요즘에 LPG 개조 방식에 대해서 뭐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LPG 개조의 전반적인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저희가 옛날에 했던 방식은 믹서 방식이에요. 믹서 방식.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여기 흡기 매니폴더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게 스로틀 바디죠. 여기가 스로틀 바디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차주분이 악셀을 밟으면 이게 열리면서 여기가 계속 공기가 빨려 들어가면서 연료가 이제 이 공기가 빨려 들어있는 양을 ECU가 계산을 해서 휘발유 인젝터가 연료 분사를 하죠. 근데 이제 옛날에 믹서 방식들은 여기 이제 스로틀 바디에다가 이런 아답터 이거 밸브를 이걸 달아서 여기다 이렇게 부착을 합니다. 부착을 해서 공기가 여기 들어오면 여기 밸브에서 여기 이 밸브가 연료가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이걸로 이제 양을 조절하는 건데 이렇게 해서 크게 흡입된 공기와 이 연료가 같이 믹서돼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별도의 기화기를 이런 기화기를 달고 이 기화기에서 이제 여기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이제 기화된 가스가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서 고루 이렇게 들어가서 엔진을 이렇게 들어가는 옛날 방식. 근데 이거의 장점은 그러니까 장착비가 쌉니다. 옛날 기준으로 한 100만 원이 승용차 기준으로 한 100만 원이 안 했던 것 같아요. 기억에. 근데 단점은 좀 역화라 그래서 백파이어라서 역화라 그래서 이제 가끔 이 불꽃이 안 좋으면 이렇게 뻥뻥 터집니다. 이게 여기서 그 압축된 그게 여기서 실린더에서 빵빵 터졌는데 그게 안 터지고 다시 이 흡기 쪽으로 나와서 여기서 빵 하고 터져요. 그래서 이제 뭐 흡기 그쪽이 뭐 깨지거나 뭐 옛날에 그런 게 다반사였어요. 그래서 어떤 차량은 뭐 불난 차량도 있었고 그래서 이거 완전 옛날 방식입니다. 그리고 단점이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여기 들어가는 공기는 되게 커요. 근데 믹서는 들어가는 공기 양을 반을 줄여버립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막혀 있죠. 반을 줄여버리기 때문에 출력이 급격히 저하가 돼요. 그래서 출력이 저하가 되죠. 그래서 대신에 시동은 안 꺼지고 뭐 이제 공기 양 들어가는 양이 적으니까 이거를 다 쓰면 연비도 안 나올 뿐더러 시동이 꺼집니다. 이 연료가 모자라서 여기로 들어오는 한계가 있어서 그래서 이 공기를 막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처음에 이런 방식으로 했었죠. 한 9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다 이 방식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믹서로 쓰다가 했다가 2002년도에 국내에 뭐 OEMV라든지 BRC라든지 이제 인젝션 방식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체 분사 방식이죠. 그래서 이렇게 레귤레이터 이런 걸 달고 그리고 흡기 매니폴드에 이런 LPG 인젝터 장착을 합니다. 이렇게 인젝터를 흡기 매니폴드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이 호스를 통해 연료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기가 이렇게 들어오면 이제 휘발유 이슈의 신호를 받아서 그 작업자가 설정해 놓은 매핑 값에 따라서 이렇게 연료를 분사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흡입된 공기와 연료가 이렇게 같이 들어가죠. 이제 요게 이제 인젝션 방식입니다. 그래서 요 방식은 지금도 많이 사용합니다. 뭐 그때부터 지금까지 뭐 계속 이제 다 이 방식을 사용하죠. 이 방식은 흡입된 공기를 그대로 사용하니까 출력도 좋고 또 연비도 좋고 어쨌든 ECU가 계산해서 휘발유 인젝터처럼 LPG 인젝터도 열고 닫고 분사를 해주니까 그래서 요 방식을 많이 썼죠. 그랬다가 이제 요즘에 많이 이제 개조하시는 GDI 엔진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GDI를 MPI처럼 이 방식처럼 하는 방식이 있고 요즘 보면 그 현대기아차 보면 GDI 다 고압 펌프 이렇게 생겼거든요. 대충 다 거의 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이 고압 펌프에 이제 여기가 휘발유가 들어가고 여기가 아웃이에요. 그러면 들어가면 이 캠축에서 이게 펌핑을 합니다. 이게 고압 펌프니까 펌핑을 해서 여기서 고압으로 GDI 인젝터 레일로 연료를 쏴주죠. 근데 여기에 가스를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렇게 요 인에다가 이렇게 파이프를 두 가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쪽은 휘발유, 한쪽은 LPG 이렇게 들어가서 고압 펌핑이 돼서 여기서 고압으로 LPG가 나가든 휘발유도 가든 가서 휘발유 인젝터로 분사를 합니다. 휘발유 인젝터로 LPG도 분사하고 휘발유도 분사하고. 그래서 요즘 GDI들은 이제 이 두 가지 방식도 많이 사용하는데 각가지 장단점이 다 있어요. 뭐 요거 같은 경우에는 휘발유 인젝터를 LPG를 사용하니까 뭐 별도의 이런 LPG 인젝터가 필요가 없고요. 대신에 좀 뒤에 탱크에 펌프 연료 우리 그 YF나 K5 LPG 전용차처럼 뒤에 펌프가 들어갑니다. 연료 펌프, LPG 연료 펌프가 그래서 그 펌핑된 연료로 이렇게 해서 거기서 펌핑돼서 밀어주고 여기서 한번 또 펌핑하고 뭐 이런 시스템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방식도 해보고 이렇게 방식도 요즘 하고 있는데 뭐 장단점은 다 있어요. 장단점은 다 있는데 장단점은 제가 여기 공개된 영상이라 좀 그렇고 나중에 별도로 문의 주시면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아니다. 요 방식들 같은 경우에는 문제점은 그러니까 제가 느낀 거예요.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주행 중에 이 고압 펌프가 고장이 나면 휘발유든 LPG는 다 안 됩니다. 잘 주행이 좀 뭐라 그럴까 이게 어느 정도 펌핑이 안 되면 그 휘발유 이슈에서 림폼을 걸어버려요. 그래서 출력을 제한시켜버리죠. 그래서 차가 안 나가고 빌빌대고 막 그럽니다. 이게 최고의 단점이고 제 생각엔 그래요. 최고의 단점은 그거 같아요. 그 장착비가 좀 비쌉니다. 그 뒤 통에 펌프도 들어가고 막 이래서 장착비가 좀 비쌉니다. 네, 장점이라는 거 하면은 뭐 별도의 인젝터가 휘발유 인젝터 쏘니까 별도의 인젝터가 안 들어가고 뭐 그런 거 출력도 아무래도 이렇게 하는 것보다 좀 더 좋을 것이고 GDI 방식을 그대로 살려서 하니까 뭐 장점은 그렇고요. 이렇게 GDI를 이렇게 개조하는 이렇게 GDI를 MPI로 그 방식으로 개조하는 방식들은 장점은
일단은 뭐 이게 고장나든 안 고장나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LPG 쪽에 문제가 있으면 휘발유로 주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좀 이 방식보다는 좀 더 관리하기가 편합니다. 관리하기가 편하고 그냥 뭐 또 이제 자자히 들어가면 뭐 장단점이 크게 있을 수 있는데 그냥 제가 이제 문득그려서 그냥 한두 가지로 이렇게 딱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 방식들은 고압 범퍼가 고장이 나면 휘발유나 LPG든 주행이 안 되거나 안 좋습니다. 시동성도 떨어지고요. 그렇고 이 방식들은 LPG가 고장이 나도 휘발유로 주행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휘발유 버튼 하나 눌러서 휘발유로 전환하면 뭐 그냥 잘 갈 수 있고요. 뭐 그 차이가 있고요. 뭐 어떤 방식을 선택하시든 그거는 뭐 고객님의 선택이시니까 그거 잘 생각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저번에 영상의 댓글 중에 LPG 개조차에 대해서 뭐 관리하는 방법을 좀 알려달라고 하신 분이 계셔서 제가 좀 곰곰이 생각해서 적어봤는데 일단은 뭐 이런 방식으로 개조하시든 액체 분사로 개조하시든 기체 분사로 개조하시든 일단 첫 번째는 점화 계통을 좀 관리를 해주셔야 될 거예요. 플러그랑 코일 좀 자주 관리해 주시면 좋고요. 뭐 보통 한 10만 킬로? 휘발유처럼 뭐 10만 킬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약간 좀 LPG라는 연료 자체가 약간 좀 더 옥탄가가 더 높고 뭐 이래서 좀 옥탄가가 높은 대신에 휘발유보다 좀 화염 전파 속도가 약간 늦어요. 그래서 그 불꽃이 좀 안 좋으면 좀 차 주행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기보다 약간의 좀 뭐라 그럴까 좀 거칠어진다 그러나 어쨌든 이게 말로는 표현하기 뭐한데 이 플러그나 코일이 안 좋을 때 좀 생기는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개조차들은 점화 플러그랑 코일 좀 신경 쓰시면 좋겠고 그리고 좀 냉각수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냉각수 이렇게 가끔 좀 차들 중고차를 많이 사셔서 개조하시니까 보면 좀 냉각수가 오래돼서 색깔이 좀 변색된 것도 있어요. 어떤 것들은 거의 뭐 커피색 나는 것들도 있고 녹물 나서 그래서 냉각수 좀 관리를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현대에 보니까 그 분홍색 냉각수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주황색으로 변하는 것 같던데 그게 옛날에 저희 뭐 조탁을 뭐 레이싱에서 많이 써서 이누게 그 약간 좀 비슷한 성분 같아요. 색깔만 보니까 뭐 아닐 수도 있고요. 근데 일단 냉각수를 좀 철저히 관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들어오면 어쨌든 요즘 뭐 장비도 좋은 거 많이 있으니까 그 장비를 해서 엔진에 있는 거 싹 빼고 물로 한번 씻어낸 다음에 새 냉각수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LPG 차니까 플러그를 LPG용으로 써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전혀 그러실 필요 없고요. 그냥 순정 플러그 쓰시면 됩니다. 그냥 뭐 외제차든 국산차든 뭐 EQ900으로 따지면 EQ900에 자신의 차대본을 넣으면 현대 부품가에서 주는 플러그가 있어요. 꼭 그 플러그를 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냥 순정 플러그 쓰시는 게 가장 좋아요. 뭐 LPG 차로 가서 뭐 열가루 높은 거 쓰시거나 아니면 LPG 전용차 거 쓰시거나 이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순정 플러그 쓰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어떤 분들은 엔진 오일을 뭐 좋은 거 써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 이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엔진 오일은 비싼 거를 오래 타시는 것보다 싼 거를 자주 갈아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그냥 경험, 여태껏 경험에 의해서 보면 뭐 좋은 비싼 엔진 오일을 더 자주 갈아주면 좋겠죠. 근데 뭐 금액적으로는 부담이 크니까 현대나 뭐 현대차 기준으로 했을 때 현대에서 나오는 순정 오일을 자주 넣고 자주 갈아주는 게 좋습니다. 엔진 오일은. 이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 플러그 코일 얘기했고 냉각수 얘기했고 엔진 오일 얘기했죠. 그리고 휘발유 LPG를 사용하시는데
어쨌든 뭐 이런 방식들은 액체 분사 방식들은 LPG로 시동이 걸리니까 휘발유를 거의 안 쓰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고 뭐 어차피 이제 이런 기체 분사 방식으로 개조하신 분들은 어쨌든 초기 시동은 휘발유니까 휘발유 좀 사용하시는데 특히 이제 뭐 요 액체 분사식들은 그냥 모르겠어. 어차피 그 휘발유 인젝터로 LPG를 분사하니까 얘는 크게 상관없을 것 같은데 이 기체 분사 방식들 하신 분들은 한 두 달에 한 번? 그러니까 보통 유저분들 보시면 뭐 3만 원, 5만 원 넣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잠깐 휘발유 시동 켜고 그리고 LPG를 쭉 타시는데 만약에 이제 한 5만 원 넣은 휘발유가 두 달 동안에 다 소비가 안 됐다. 그러면 하루 정도는 휘발유를 타셔서 휘발유를 좀 앵꼬 시키시고 다시 또 이 휘발유를 한 3만 원, 5만 원 넣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휘발유도 통 안에 오래 쓰면 옥탄가가 좀 떨어집니다. 옥탄가가 떨어져서 뭐 이렇게 좀 오래 놔두면 어쩌다가 이제 노킹 소리가 나요. 휘발유를 주행을 하다 보면. 그리고 이제 어찌됐든 이 기체 분사 방식으로 차가 갔을 때 휘발유 인젝터에서 이렇게 막아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휘발유 인젝터가 이제 뭐 어쨌든 시동 켜고 주행할 때는 조금 움직이긴 하지만 고속 주행할 때 이제 그런 거나 뭐 순출력 낼 때는 좀 그런 게 있어서 어쨌든 있는 라인이 어쨌든 살려놓은 라인이니까 좀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한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뭐 휘발유로 만땅 넣어서 그러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그냥 5만 원 넣고 시동 막히고 쓰시다가 아니면 3만 원 넣고 쓰시다가 이제 두 달 정도 됐을 때 앵콜 한번 시키시고 다시 또 3만 원이나 5만 원도 휘발유로 넣으셔서 다시 또 LPG 주행하시다가 한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그렇게 타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액체 분사 방식이나 기체 분사 방식이나 이런 LPG 필터가 달립니다. 이런 필터가 달리니까 요거는 이제 액체 분사 방식들이 많이 쓰는 필터고요. 이제 기체 분사 방식들은 뭐 이렇게 원통 해갖고 이렇게 안에 카트리지 들어간 필터 있을 거예요. 그거를 좀 잘 교환해 주시면 좋을 거예요. 한 3만 원에서 5만 킬로. 액체 분사 방식은 좀 더 쓰셔도 되실 것 같은데 기체 분사 방식들은 한 3만 킬로, 5만 킬로 정도에서 한 번씩 갈아주시면 뭐 문제 없이 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외에 뭐 매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작업자가 알아서 잘 해주시는 거니까 뭐 그렇게 하시고 또 빨리 뭐 크게 유저분들이 생각하시는 건 요것만 좀 잘 관리해 주시면 LPG로 타시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제 차 LPG로 이제 기체 방식으로 개조해서 타니까 저도 타는데 어차피 저는 제가 제일 하는 거니까 뭐 크게 문제되고 탄 적이 없어요. 저는 손님들 차도 최대한 그렇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 최대한 손님들 유저분들이 어쨌든 뭐 200이든 300이든 뭐 400이든 어찌됐든 큰 돈 들여서 좀 연료비 줄이시려고 큰 돈 들여서 하시는 건데 잘 타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최대한대로 뭐 하지 안 나게 해드리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작업적인 미스나 그런 것보다 좀 뭐 부품에서 좀 그런 게 있어서 최대한 좋은 부품 뭐 품질 좋은 부품 공급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좀 믿고 맡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제가 저에 대해 사람에 대해서 뭐 이제 좀 모르시는 분도 있고 갑자기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고 막 이렇게 해서 뭐 믿고 맡겨달라 그래서 뭐 어떠신 분들은 이 사람은 누군가 뭐 싶으신 생각이 있어서 뭐 제 소개를 간단히 소개드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개조일을 2005년도에 시작했습니다. 2005년도에 군대를 전역하고 2005년도에 이제 제인 엔지니어링이라는 그 우리나라에서 그 이제 이 기체 인젝션 BIC를 수입하는 정식 한국 에이전트를 갖고 있는 회사가 있었어요. 제인 엔지니어링 거기를 입사를 해서
2005년에 시작을 합니다. 2005년에 그때 제가 나이가 23이었죠. 그래서 그때 시작을 해서 쭉 했습니다. 쭉 해서 그다가 제가 28인가 9대 이태리 가서 한 2주 정도 교육받고 오고요. 이제 요 이태리 요 BRC 본사 가서 LPG 개조에 대해서 전반적인 교육을 배우고 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고 계속 2년 저는 이 일을 그때부터 쭉 여태까지 이 일을 했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쭉 이 일을 했고 뭐 제 거 블로그 보셔도 제가 이제 유튜브 영상에 항상 제 거 블로그 링크 걸어 놓는데 제 거 첫 글 보면 2007년도인가 8년도인가 그럴 거예요. 그때 처음 이제 블로그에 글을 올렸는데 이제 어느 정도 스킬이 쌓고 나서 나의 좀 뭔가 작업 일지를 하나 써야겠다 해서 시작한 게 블로그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블로그도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작성하고 있습니다. 뭐 그러고 있고요. 그래서 믿고 좀 맡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도와주십시오. 어찌됐든 오늘 뭐 이렇게 그냥 이런저런 얘기를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뭐 이런 장단점 이런 건 저의 그냥 개인적인 경험과 생각들이 있는 거니까 뭐 아니다고 생각하시면 뭐 댓글 남겨주셔도 되고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차는 이제 내일 출고할 것 같고요. 이 차는 LPG 달아서 잘 타시다가 LPG 말고 좀 다른 데 문제가 있어서 수리를 지금 맡겨놓은 상태인데 이 차도 이제 원인은 잡았으니까 이제 부품 오면 저 주문을 해놨거든요. 미국에서 부품 오면 이제 수리해서 차는 이제 이 차는 출고해야 될 것 같아요. 요즘에 좀 휘발유 가격이 좀 많이 떨어져서 좀 그런데 뭐 또 하다 보면 또 있겠죠. 어쨌든 오늘 전반적으로 좀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또 다른 거 뭐 있으면 또 영상 찍어서 올려드리고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고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그러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칠게요. 오늘 영상은 이거로 마치고 지금 제가 오늘 작업하고 아까 오늘 6시에 끝나서 제가 이 영상은 6시 넘어서 찍었거든요. 6시 반 정도에 찍은 것 같은데 이게 낮에 일하고 이렇게 찍어내니까 좀 시간이 없어갖고 영상 요즘에 제대로 못 올렸는데 좀 앞으로 좀 시간 짬 좀 내서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댓글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누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Baby, you give me ice and fire. You're giving me wind and rain. You're some kind of butterfly. Baby, you give me midnight. You whip up my appetite. Don't leave me here high and dry. Oh, well, I don't wanna jinx it, baby. Whip up my appetite. Don't leave me here high and dry.
You're chilling wind and rain. You're some kind of butterfly. Baby, you give me midnight. You whip up my appetite.